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주제의 기반이 되는 GNN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GNN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기존에 조금이라도 들어봤다. 네, 뭐 지난 학기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마 민성이가 자주 발표를 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아마 그 민성이가 발표했던 주제에서 그다지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하에 좀 새로 접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랑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순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아마 여기 뭐 컴퓨터학과 학생분들이 대다수이시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라는 거는 애초에 일단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그냥 사회에서 사용되는 뭐 꺾은선 그래프,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라는 게 이제 엣지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조금 구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엣지가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다이렉티드 그래프 또는 이제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엣지가 웨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웨이티드 그래프고 웨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웨이티드 그래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 undirected와 unweighted를 기반으로 기본 세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GNN에 대한 뭐 이점,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GNN 태스크들도 다 LLM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LLM을 적용해서 GNN 태스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저도 이걸 왜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턴하러 하고 있는 교수님도 이제 우리도 LLM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 기초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저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SN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친구 관계에 있는 분들을 엣지로 연결한 그래프 데이터셋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이코노미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논리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자연어 뭐 문장에 뭐 NLP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엔티티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고, 레귤러 이것도 모르겠어요. 가운데 것도 모르겠고, 뭐 싱그래프가 요즘 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싱그래프가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셋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여기서 좀 아는 거 있네요. 이제 몰리큘, 이제 분자 구조도 당연히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컴퓨터가 이게 그래프라는 구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adjacency matrix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adjacency matrix는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차원은 노드의 수 곱하기 노드의 수의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드가 5개가 있습니다. 노드가 5개가 있으니까 6개인가요? 네, 6개입니다. 6개니까 6x6의 차원을 갖는 매트릭스인데, 지금 보시면 0번 노드는 1번, 2번, 3번,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1로 표시를 하고, 0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5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컴퓨터가 어떤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뭐 저희가 뭐 컴퓨터 비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는 게 이 뉴럴넷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이미지에서는 그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주 목적이라면 그래프에서는 이 노드가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노드를 어떻게 노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FG라는 모델을 통해서 성능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CNN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CNN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어떤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로컬 정보를 어떻게 잘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GCN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미지하고 어떤 그래프는 이 특성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시면 주로 그리드 형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 형태가 가지는 특징은 어떤 노드와 이웃하는 노드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노드에 대해서 이웃하는 노드의 개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라고 해서 만약에 이미지에서는 어떤 픽셀을 이제 순서를 섞어버리면 아예 다른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를 잃어버릴 텐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노드 순서가 뭐 0번부터 6번까지 아예 랜덤으로 섞어버려도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그래프 데이터셋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특징들을 어떻게 만족하도록 뉴럴넷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겠죠. 그러면 그 의문점의 핵심이 되는 답이 이겁니다. 결국 그러면 뭐 CNN에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CNN에서 이미지도 로컬한 그 정보를 잘 추출해내는 게 목적인데, GNN에서는 그러면 특정 노드가 있을 때 그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어떻게 잘 합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정보들이 그러면 엣지를 따라서 전파가 될 텐데, 그 엣지를 따라서 전파되는 그 과정을 이제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GNN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거 뭐 그냥 유명한 강의에서 따온 그림인데, 저희가 A라는 어떤 노드를 학습을 하고 싶으면 그 A 주변에 있는 노드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보시면 A라는 노드의 정보를 학습할 때 A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BCD잖아요. 그래서 BCD의 노드에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레이어를 태웠을 때 받아오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레이어를 태운다 하면 한 번 더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노드를 학습하고 싶은데 레이어를 두 개 쌓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CD에서 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C에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B에서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뭐 D는 뭐 갈 게 있나요? D는 또 A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갈수록 만약에 K개의 레이어를 쌓았다면 어떤 특정 내가 목표로 하는 노드에서 K 홉이라거든요. 이 엣지의 개수를 홉이라는데 K 홉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노드들까지의 정보를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GNN의 테크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그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합쳐서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이 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잠시만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H 만약에 지금 제가 타겟 노드를 만약에 V라고 하면 K번째 레이어에서의 어떤 V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HVK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타겟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값이고요. 그럼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U 같은 경우에는 V의 이웃 노드들입니다. 그러니까 V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이제 U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
그 이전 레이어에서의 인베딩 값들을 그냥 단순히 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W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노드, 자기 자신 노드의 이전 레이어에서의 피처가 저 HVK-1이 됩니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도 BK라는 파라미터를 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GNN의 어떤 가장 베이직한 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폼이고, 결국에는 저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GNN의 종류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겟 노드가 V라고 할 때 그 V의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합친다. 근데 저 NV라고 하는 어떤 이웃 노드들의 개수로 나눠줌으로써 어떤 평균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어떤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합쳐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어그리게이션의 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GCN으로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위에가 제가 아까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기본 폼이고, GC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K를 없앴습니다. BK라고 하는 이전 레이어에서의 자기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없앴고, 그 대신 그냥 WK로 뭉뚱그려버려서 자기 자신의 노드까지 더하는 컨셉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기본, 아래가 GCN이거든요. 위에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폼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GNN의 어떤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데, GCN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GNN 입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 3개가 GCN, 그래프세이지, GAT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가져온 거는 GCN이랑 그래프세이지만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세이지 같은 경우는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주변에 있는 노드들을 다 그냥 더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주변 노드들의 이웃을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할지를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으로 따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자기 이전 레이어에서의 자기의 그러니까 타겟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컨캣 시켰습니다. 그래서 컨캣 시켜서 학습을 한 건데,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의 종류에도 아까 GCN과 다르게 GCN은 그냥 단순히 썸을 해서 구했다면,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펑션으로 민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썸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냥 적절한 풀링 레이어도 사용할 수 있고, 뭐 LSTM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래프세이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해지겠죠. 이 앞에 그냥 단순히 썸을 한 것보다 유연해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장표에는 안 넣어놨는데, GAT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주변, 지금 여기까지는 주변 이웃들의 노드의 정보를 다 동등하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이 되는 방식이라면, 이 그래프세이지부터는 이제 약간 조금 가중치가 다르게 학습이 되면서 GAT는 이제 이 그래프 구조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그 레프레젠테이션 학습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노드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르게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해밀턴 씨가 네. 해밀토니안 그래프 할 때 해밀턴 씨 뭐라고요? 본 그래프? 해밀턴 씨가 해밀턴 그래프 할 때 그 해밀턴 씨 해밀턴 그래프를 먼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1타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그림으로 어떤 잘 카이스트인가 어디에서 학생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그냥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노드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저런 이 그래프를 토대로 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어드제이스 매트릭스가 지금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는 1이 있죠. 근데 이게 1이 있으면 뭐라냐면 이제 셀프 루프가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1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각각의 노드별로 피처를 가져요. 근데 피처가 이제 디멘션이 5입니다. 5 맞아요. 5차원입니다. 그래서 피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각 노드별로 5차원의 특징을 가지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GCN입니다. GCN. 그래서 그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다 합해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노드를 학습을 할 때는 2번, 3번, 4번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노드들의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그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에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웨이트들이 다 쉐어링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NN에서도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를 태우면 그 컨볼루션 필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은 그 이미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쉐어링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보시면 이제 WL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습을 웨이트가 쉐어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노드가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2번, 3번, 4번에 대한 노드 피처를 어그리게이션 함으로써 학습이 되게 됩니다. 뭐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림이고, 2번 노드가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1번하고 4번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H3하고 H4는 0이 됩니다.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함으로써 2번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레이어가 거칠 때마다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고, 3번 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1번하고 4번이 합쳐져야 3번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4번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레이어를 하나 태웠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레이어를 2개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번 노드를 학습하고 싶으면 레이어를 2번 태운다는 거는 이미 1번과 3번의 정보를 알아들었는데 1번만 알아들었는데 레이어를 하나 더 태우면 1번과 3번 정보도 반영을 하고 1번과 4번, 그러니까 그 특정 노드에서 2개 떨어진 것만큼까지 정보를 반영한다라는 소리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오버올 스무딩 프로블럼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게 다른 뭐 CNN 이런 거랑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합함으로써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를 너무 많이 쌓아버리면 모든 노드의 인베딩들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레이어가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4레이어, 5레이어 이렇게 쌓는 건데, 이게 뭐지? 아무튼 뭐 그냥 퍼진 정도를 보시면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에다가 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4레이어, 5레이어부터는 조금 이렇게 몰리잖아요, 인베딩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이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ubMed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프 데이터셋인데, 이 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어 개수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해 보았더니, 지금 보시면 레이어 개수가 4 이후부터는 거의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합니다. 레이어를 9하고 10까지 쌓았을 때는 뭐 거의 성능이 안 나온다. 업그레이드가 거의 제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GNN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안 쌓아요. GNN 태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3개 이내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태스크들이 뭐 정말 4개, 5개 이렇게 가면 많아지는 거긴 한데, 대부분 태스크들은 어떤 3, 4개 이내에서 끝난다. 왜냐면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이 상당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나의 분야로 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 GNN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노드 레벨 태스크랑 그래프 레벨 태스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링크 프리딕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커뮤니티 디텍션, 아노멀리 디텍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나머지 조금 이게 구분 기준이 애매한 거 빼고,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링크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노드 레벨입니다. 왜냐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노드가 가지는 라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링크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어떤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가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노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은 노드 단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 노드의 셋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어떤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좀 유명한 데이터셋, 그래프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개의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가 하나의 노드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페이퍼가 속한 분야, 뭐 컴퓨터 사이언스면 컴퓨터 사이언스, 뭐 여기 뭐 피직스면 피직스, 이렇게 해서 그 논문이 쓰여진 분야를 하나의 레벨로 두는 겁니다. 하나의 라벨로 두면 저희가 이렇게 연결 관계가 알고 있으면 만약에 페이퍼 A랑 페이퍼 H가 들어왔을 때 잘 학습이 된 GNN은 페이퍼 A와 페이퍼 H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쓰여진 논문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 페이퍼 B와 페이퍼 G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저거는 피직스 분야의 논문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드 레벨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링크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대부분의 추천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이렇게 많이 와닿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면 그 아래에다가 뭐 친구 추천 목록 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SNS 친구 관계에 있는데, 내 친구의 친구는 내가 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추천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 각각 개개인을 노드로 보고 그 노드와 노드 간의 어떤 연결 확률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비단 SNS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넷플릭스 뭐 어떤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 영화에 유사한 걸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희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다 그럼 그 상품에 대해 유사한 걸 추천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링크 프리딕션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 앞에 두 개는 제가 지금 다 노드 레벨 태스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은 노드 레벨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노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그래프 전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GNN은 결국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났다면,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의 인베딩을 어떻게 잘 합쳐서 그래프 전체에 대한 인베딩 정보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readout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드 인베딩을 어떻게 적절히 잘 합쳐서 그래프 전체에 대한 인베딩을 얻어낼 것인가. 근데 이 readout function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보면 한 축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readout function을 단순히 sum 풀링하거나 min 풀링하거나 뭐 max 풀링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이제 어디 쓰이냐라고 하면 신약 개발에 쓰입니다. 신약 개발에 뭐가 쓰이냐면 이제 이 만약에 저희가 이 약 같은 거를 뭐 당연히 임상 실험을 뭐 해서 하겠지만 뭐 그냥 무작정 사람한테 줘보고 죽어버리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 구조가 상당히 이 예측 태스크가 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두꺼운 엣지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자 구조 자체는 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GNN 단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참고자료 논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CN이랑 그래프세이지랑 GAT에 대한 논문들이고요. 다들 뭐 2017년, 2018년이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representation,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논문의 abstract만 뽑아와서 그걸 이제 그 NLP 태워가지고 하나의 초기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해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랜덤 노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놓고 어차피 왜냐면 특성이 따로 없어도 지들끼리 연결 관계만 파악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사실 근데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네, 잘 쓰이는 스텝 같은 거 있으면 네. 이거를 학습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있을 것 같아요. 저 잘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피처 예를 들어서 뭐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한다. 그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뭐 적절히 인코딩을 태워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할 때 뭐 아이폰이라는 상품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초기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으려면 그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설명에 대한 텍스트 뭐 각각 이렇게 인코딩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GNN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LLM으로 풀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LLM 그러니까 심지어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LLM 써가지고 이 태스크 뭔지 설명해주고 그냥 빈칸 뚫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페이퍼 T는 빈칸 어디 분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연결관계만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LLM을 많이 그냥 LLM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래프는 그럼 레이어를 적게 쌓으면 네. 빠른가요? 인퍼런스나요? 학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 데이터셋도 사실 그렇게 메모리 크게 안 잡아먹고 사실 뭐 텍스트나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가볍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연구실도 GPU가 생각보다 널널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프 데이터셋을 다루셔서 그런지 빠릅니다. 그래서 네. 레이어를 적게 쌓을 수밖에 없으면 다양한 모델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모델 뭐 어떤 건가요? 모델 종류나 벡터 같은 거를 다양성을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하나의 뭔가 좀 널리 쓰이는 모델 같은 게 있는 편인데. 그 사실 NLP 같은 거 보면 뭐 버트가 나왔다 하면 그 파생 모델들이 엄청 많잖아요. 각각이 뭐가 제대로 다른지도 모르겠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결국 뭐 말씀드렸듯이 구조 자체가 간단하기도 하고 결국 GNN이라는 거 특성 자체가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도에 대해서 갈리고 뭐 without 펑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해서 갈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다른 타스크들에 비해서 모델의 어떤 그 다양성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거는 아직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